부자들만 사는 주택가에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최동욱이었습니다.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오늘 오래된 지인의 초대를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사시는군요. 현관문을 열고 나온 것은 한명수였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그와 최동욱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정성스럽게 준비된 차와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명수의 아내 이순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건강하시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인사시키고 싶었는데 마침 집에 있네요. 계단에서 내려오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수 씨 아드님은 뭘 하나요? 저희 아들은 회계사입니다. 큰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박미라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할게요. 그녀가 나간 후 한명수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사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새로운 사업 제안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인데 건설업과 제조업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최동욱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까요? 그런데 그 전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최동욱이 계단을 올라가던 중 1층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이렇게?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어?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 자신에게 정중했던 박미라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듯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최동욱은 조심스럽게 계단 사이로 부엌 쪽을 내려다봤습니다. 박미라가 한 여성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제대로 안 하면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박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잠시 옆을 돌아봤습니다. 최동욱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사라진 딸 최은주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최동욱은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3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최동욱은 평정심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한명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조금 어지러워서. 그럼 오늘은 간단히 이야기만 하고 자세한 건 다음에 하시죠. 하지만 최동욱의 마음은 온통 방금 본 그 여성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총 5년 계획인데. 한명수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명수가 당황했습니다. 아, 네. 가사 도우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성실한 분이에요. 왜 그러시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박미라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최동욱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이순희가 아쉬워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관에서 나오며 최동욱은 다시 한번 부엌 쪽을 흘급봤습니다. 그 여성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동욱은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여름, 딸 은주가 사라진 그날을. 은주는 당시 5살이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가 잠깐 잠든 사이 은주가 집을 나갔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은주를 낯선 남자들이 데려간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이 사탕 준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목격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 찾고 싶으면 1억 원 준비해.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지만 최동욱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경찰 작전이 발각되면서 범인들이 도주했습니다. 그 후 은주의 행방은 영영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3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동욱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은주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5살 때의 해맑은 미소, 아빠 품에 안겨있는 모습. 혹시 정말 은주일까?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확인해봐야겠어. 최동욱은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최동욱은 신뢰할 만한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사해주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탐정 김철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그 여성의 과거, 특히 어떻게 그 집에 오게 되었는지. 일주일 후, 김철호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점들인가요? 우선 그 여성의 이름은 정미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미영? 네, 하지만 신원이 불분명해요. 주민등록도 3년 전에 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최동욱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년 전이라면 박미라 씨가 그 집으로 시집 온 시기와 비슷합니다. 더 조사해주세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정미영 씨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는다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장 보러 나가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항상 박미라 씨와 함께입니다. 혼자서는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한 번도 혼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탐정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뭔가요? 정미영 씨가 그 집에 오게 된 경위입니다. 어떻게 온 건가요? 박미라 씨가 직접 데려왔다고 해요. 먼 친척이라고 하면서. 먼 친척.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동욱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주세요. 정미영 씨의 진짜 정체를. 탐정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 CCTV 영상 분석, 관공서 기록 조회. 2주 후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뭔가요? 30년 전 실종 사건 기록을 뒤져봤더니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당시 은주양의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특징들?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동욱은 그 특징을 기억했습니다.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손목에 화상 흉터가 있다고. 그것도 맞아요. 2살 때 다친 상처예요. 정미영 씨에게 이런 특징들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직접 접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욱과 탐정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회는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박미라가 외출하는 틈을 이용해 최동욱이 직접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왔던 최동욱입니다. 아? 정미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라 씨가 없는데? 괜찮습니다. 잠깐만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미영은 망설였습니다. 안 돼요. 미라 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최동욱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정미영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릴 때 일들. 기억요? 가족이나 어린 시절. 정미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 집에 살게 되었나요? 3년 전부터요. 미라 씨가 데려와 주셔서. 그전에는 어디 살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어떤 아저씨가 저를 안아주는 꿈. 최동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저씨?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정미영의 손목이 보였습니다. 작은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최동욱은 확신했습니다. 은주야?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은주라는 이름 기억나요? 정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 가끔 꿈에서 들어요. 누가 부르는데? 아저씨가. 은주야, 은주야 하고. 최동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야, 은주야. 아빠가 왔어. 아빠요? 정미영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30년 전에 사라졌었어. 아빠가 계속 찾고 있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누가 왔어? 박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영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떡하죠? 미라 씨가.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박미라가 거실로 들어오며 최동욱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안녕하세요. 최동욱이 일어섰습니다. 허락도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되죠. 박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영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미영이는 외부 사람과 대화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나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최동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은 제 딸입니다. 박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 실종된 제 딸 은주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박미라가 소리쳤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증거가 있어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미영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야, 넌 내 딸이야. 최동욱이 다가가려 했지만 박미라가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 제 딸을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미영이는 제가 돌봐야 해요. 그때 한명수와 이순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명수가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딸을 30년간 가둬뒀어요. 무슨 소리예요? 30년 전 유괴된 제 딸이 여기 있었어요. 이순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최동욱이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오고 있어요. 박미라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 돼요. 미영이는 제가 돌봐야 해요. 왜 돌봐야 하는데요? 미영이는 박미라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정미영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기억나요. 뭘 기억해? 놀이터에서 아저씨들이 사탕 준다고. 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곳에 갇혀 있었어요. 어디에? 지하실 같은 곳에. 오랫동안. 최동욱이 박미라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들이 가둬둔 거군요. 아니에요. 박미라가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건으로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제 딸이 여기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정미영이 경찰에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원래 은주예요. 5살 때 사라졌어요. 기억이 나세요?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요. DNA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박미라와 한명수 부부는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집 지하에서 감금 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있었던 흔적들, 낡은 이불과 그릇들. 이곳에 얼마나 있었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오래요. 정미영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체념했어요. 왜 도망치지 않았나요? 못 나가겠어요. 밖에 나가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긴다고. 경찰 조사 결과 한명수 부부가 30년 전 은주를 납치한 범인들이었습니다. 당초 돈을 받고 풀어줄 계획이었지만 경찰 작전이 실패한 후 계속 숨겨뒀던 것입니다. 박미라는 3년 전 결혼하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은주를 이용해 집안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정미영은 정말 최동욱의 딸 은주였습니다. 아빠. 은주가 최동욱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은주. 정말 미안하다. 최동욱도 딸을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한명수와 이순이는 납치, 감금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박미라도 공범으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박미라의 변명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에서 한명수 부부는 각각 15년과 1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박미라는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저 때문에? 아니야, 은주 잘못이 아니야. 최동욱은 은주를 위해 최고의 치료진을 구성했습니다. 30년간의 감금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달의 치료 후 은주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도 우리 은주를 가둘 수 없어. 은주는 아버지와 함께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 은주예요. 늦었지만 왔어요.
묘비 앞에서 부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최동욱은 은주를 위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일과 납치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우리처럼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주도 회복된 후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위로했습니다. 2년 후 은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누구하고? 재단에서 만난 심리상담사님이에요. 최동욱은 기뻐했습니다.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최동욱은 은주와 함께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아빠, 30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더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